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위믹스 코인, 위메이드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각자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막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2분기 실적 발표 위메이드와 위믹스 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아직 위믹스를 버리지 않았어요 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해당에 있는 대부분 내용 기반은 중년 게이머 김 실장님 유튜버 내용 기반으로 좀 많이 발췌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심지어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재작년까지 대부분 그런 매출 비중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그것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도 보여주고 싶지 않는다. 즉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재용 회계사님이 대부분 이제 이런 거를 좀 많이 컨설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석도 요즘 잘 해주시는데, 그 내막은 대부분 이제 매출 이익률 과거 대비보다 잘 안 나왔고 좀 쉽지 않으니까 잘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싫다라는 겁니다. 보여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감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자, 올해 적자 작년 적자 규모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3차 400억을 도대체 어디다 썼길래 870억이 적자가 났을까요? 상세 내용이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이제 이재용 회계사님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불법은 아니에요. 어차피 뭐 분기 반기 부분에 있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내 회계사 인생에 거의 역대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방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저 부분이 정말 궁금하겠죠. 위믹스를 갖고 계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위메이드를 갖고 계시는 분이나 안 알려준다라는 건 밝히기 좀 곤란하거나 싫다라는 거죠. 싫다라고 해서 또 밝히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매출만 좀 봐달라는 형태로 매출 좀 강조했다. 자, IR 보고서만 본다라고 해도 알 수가 있는데요. 매출을만 단순 본다라고 하면 작년 EQ와 올해 EQ 대비를 본다라고 하면 꽤 많이 늘었죠. 네, 무려 70%나 넘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1분기 대비 70%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생각보다는 매출 잘 뽑아내고 있다. 영업 비용이 생각보다 그 대신 매우 높다. 그렇죠? 1분기 대비 더 늘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상세가 되면서 비용을 도대체 어디다 그렇게 많이 발랐길래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도 자,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급여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다. 1200억 원까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급 수수료도 많이 1800억 원 정도 나갔다. 압도적으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린저 씨들 아시죠?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이 썼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39%를 썼다라는 건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다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 얻은 수익에서 개발사에 다가 떼주고 나면 나한테 남는 게 지급 수수료 40% 나가고 광고비 17, 20% 정도 나가야 되고, 인건비 30에서 40% 나가고, 통신비의 10%를 잡아놨던 이유는 블록체인에서 이제 가스비를 내야 되니까 10% 정도 나가고, 그 구조가 1분기, 2분기 연속적으로 지속이 됐는데 적자폭이 매우 커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왜 이렇게 좀 많이 나가냐? 유믹스도 동시에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게임 매출 전분기 대비 79% 증가했던 건 그나마 긍정적인 겁니다. 그만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주력 중에 하나는 나이트크로우가 그나마 매출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 최대 매출을 보여줬던 건 여전히 이메이드에서는 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직 복권 하나가 더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나이트크로우 이야기 말고도 레전드 오브 이미르라고
비슷한 게임, 카카오 게임들랑 비슷한 게임이 하나가 이제 아직 미공개인데 이때 IR 보고서에서도 다루지 않았다라는 게 좀 더 아쉬웠고, 이제 위믹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월간 활성자 유저 수는 미친 듯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코인 때문에 그렇죠. 코인 가격이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박살 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레이 월렛 덱스 규모도 보게 되면 형편없이 떨어졌죠. 그리고 플레이 월렛 MAU도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120만 명대까지 가다가 21만 명으로 축소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또 볼 수 있는 게 누적 가입자 수는 생각보다 많지만 온보딩 게임 수도 많이 늘었다. 이런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누적 가입자 수는 의미가 없죠. 활성자 수가 매우 중요한데 이분들이 그냥 만들어 놓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즉 우리 플랫폼 안에 가입자도 많고 게임도 많은데 오히려 드라마틱하게 이용자 수가 줄고 있다라는 게 흠이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게임 수도 많고 하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위믹스 부분에 알 수 있는 거는 물량발로 조져놨는데 게임 하는 사람이 고정 유저 수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나 이거 돈 벌려고 왔는데 게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돈 벌려고 왔는데 돈이 안 되니 많이 떠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량발도 막히지 않고 재미도 못 건지고, 그렇다고 해서 한 템포 잘 나갔던 코인 시장도 잠깐 위축기가 들어가니 형편 없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잠깐 좀 의구심이 되는 게, 이번에 이제 나이트크로우의 위믹스 재단 지분이 15% 정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병 등에 상장하게 되면 지분 가치가 시장가로 확장이 되면서 이제 이거 매각해 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요거를 25%를 다시 바이팩하는 형태로 소각 재원으로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 언제 상장하려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 언제 상장할 건데? 그리고 상장 시기가 지금 좋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 진짜 25% 투자금을 어떤 기준점으로 상세하게 해줄 건데? 아무것도 나와준 게 없습니다. 맨날 입으로만 씹으리고 나온 건 없다. 그렇지만 그나마 좀 항상 제가 쓰디쓴 불편한 진실을 많이 하더라도 할 말은 저는 꼭 해야 되니까 아쉬운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 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래도 다른 게임 코인 대비보다 실제로 좀 매출을 끄집어내고 있는 주력 게임이 이번에 좀 잘 되었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다고 하면 25% 비중이 어마무지하게 상장 규모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여준다고 하면 그 비율 대비 25%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겠죠. 네. 그래서 이 지분의 15%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이 투자금의 25%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하게 되면 그나마 이믹스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져 있다라고 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대비를 보게 되면 20만 원대를 넘겼고 다시 36,000원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믹스도 한때 잠깐 올라오기도 했었죠. 네, 가격 대비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물론 잘 될 거라고 하면 그 다음 후속타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네, 레전드 오브 이미르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잘 안 되고 가격이 더 이상 방어가 안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요거까지도 발담궈서 할 수도 있다. 근 대신 이게 제가 뭐 전문 회의사 쪽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어느 재단 지분을 할 때 매입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싸게 매입했냐 아니면 이쪽에다가 투자 자본금을 대주기 위한 척도로 했을까 라는 합리적 의심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준비를 못한 점 다소 죄송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이메이드가 잘 돼야 유믹스도 잘 되는 모델이고 같이 얽혀져 있는 부분이 워낙 많은 코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보시길 바라겠고, 다소 아쉬운 건 여전히 국내 게임 쪽은 국내 거래소와 결탁적 관계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업비트와 사이가 틀어졌다라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고 다시 빗썸이나 뭐 업비트나 코인원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잘 되게끔 설계를 가져가는 게 이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서로에 있는 관계도에 있었을 때 조금 더 괜찮을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뭐 논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조금이나마 희망은 좀 보인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